자,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의 소스 코드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을 GCC를 통해서 간단하게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다만 좀 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구성을 보면 하나의 실행 파일을 위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를 통해 모든 것을 다 기술하기보다는 역할별로 또 용도별로 다수의 소스 코드로 나누어서 분할 컴파일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분할 컴파일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소스 코드들을 이용해서 한 번에 컴파일 해볼 수 있기는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링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파일 단계와 링크하는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는 컴파일 단계를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되어져서 하나의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오브젝트 파일들은 링크 단계에 연관되어진 라이브러리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메인 함수를 담고 있는 main.c라는 소스 코드와 이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할 어떤 유용한 함수를 담고 있는 sympio.c라는 소스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sympio.c에는 간편한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을 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sympio.c를 컴파일하면 sympio.o라는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오브젝트 파일의 확장자가 .obj로 갖고 있는데 우리 GCC 환경에서는 .o라는 확장자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sympio.c를 컴파일한 sympio.o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얻을 것이고 또 main.c를 컴파일한 main.o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얻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main.c를 컴파일한 main.o 안에는 main.c라는 소스 코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계어로 번역한 것이고 sympio.o에는 sympio.c에서 컴파일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을 모두 다 엮여서 또 표준 라이브러리 등과 같이 엮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링크 타임 때 링커가 담당하게 될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main.c에서 그 외부에 있는 다른 소스 파일에 있는 함수들을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헤더 파일이 제공이 되어질 것이고 그 헤더 파일은 각각의 소스 코드들을 컴파일을 할 때 전처리기에 의해 내부적으로 참조되어져서 main.c에서는 이 소스 코드에서 포함되어진 함수들에 대한 헤더를 제공받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요. 역시 이 sympio.c에서도 sympio.h라는 헤더를 포함시켜 줌으로써 외부의 다른 소스 코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main.c에서는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로부터 학년을 입력받을 수 있는 또 입력받은 학년 값을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한 것이에요. 자, 이때 학년을 하나의 정수로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scan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 scanf 사용을 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주소 연산자도 사용을 해줘야 되고 잘못 작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서 그 일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getInteg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만 이 getInteger라는 함수는 현재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사용자 라이브러리처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스 파일, 즉 sympy.c라는 소스 파일에 getInteger라는 함수의 몸체를 정의를 해 놓은 것이에요. 따라서 main.c라는 소스 코드에서 getInteg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main.c가 컴파일 되어지는 과정 중에 컴파일러가 getInteger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호출되어지는 함수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sympio.c라는 소스 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즉 메인 함수 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getInteger라는 함수에 대한 선언들을 sympio.h라는 헤더 파일에다 포함시켜주고 그 헤더 파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include 해주게 되어지면 표준 라이브러리는 꺽쇠로 포함시켜준다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는 현재 소스 코드와 같은 경로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경로명 없이 이중 따옴표를 통해서 포함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컴파일 단계에서 전처리기 명령어에 의해 현재 이 simpio.h에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 이 자리에 대체 삽입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컴파일러는 getInteger라는 함수는 이런 형태로 호출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아서 컴파일을 완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simpio.h라는 헤더 파일은 이 getInteger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측뿐만 아니라 simpio.c 쪽에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이고,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 줌으로써 현재 이 getInteger라는 함수에 대한 선언을 제공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현재 이 구성에서는 굳이 이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현재 함수의 선언을 포함을 해줌으로써 함수의 선언과 구현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컴파일 타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만 이런 헤더 파일들은 때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include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include 되었을 때 이 함수의 선언 같은 경우들은 최초 한 번만 유효하고 나머지 경우들은 재정의가 일어나는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전처리기 명령을 통해서 최초 한 번만 include 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자, 헤더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구현한 측과 사용한 측 사이에 하나의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런 파일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헤더 파일 안에는 보통 함수의 선언이나 샵define 등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상수를 정의한 내용, 혹은 type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되어져 있는 타입의 정의 같은 것들을 사용자 라이브러리 내부에서와 사용자 라이브러리 외부에서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헤더 파일 내에 기술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함수의 선언도 또 상수나 타입의 정의도 보면 최초 한 번 이상 똑같은 내용들을 정의하게 되어지면 재정의 오류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중복 참조되어진다 하더라도 최초 한 번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처리기 명령어로 감싸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져요. 현재 if not define 이라는 것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심볼 네임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and if까지를 컴파일하는 단계로 넘겨라 라는 그런 전처리 명령어가 되어져요. 현재 최초에는 이 심볼 네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심볼 네임과 똑같은 내용을 정의해주고 나서 각종 헤더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선언들을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면, 자, 이 헤더 파일이 두 번째 참조되어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 참조되어질 때 이 심볼 네임을 정의해 놨으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 안에서만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미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석 처리되어지는 것처럼 컴파일하는 컴파일러에게 넘겨주지 않게끔 전처리기가 처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헤더 파일 내는 이 심볼 네임을 프로그램 전체를 거쳐서 현재 헤더 파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심볼 네임으로 정의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관례적으로 현재 헤더 파일의 파일명을 써주거나 그마저로 또 안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각종 버전 번호나 프로그래머의 이름 등을 기술을 해주어서 고유한 심볼 네임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심볼 네임을 갖도록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simpio.h라는 헤더 파일에는 simple_io_h라는 심볼 네임을 써주었고, 여러 번 참조되어진다 하더라도 최초 한 번만 이 getInteger라는 함수의 선언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간단한 구성에서는 굳이 이런 전처리기 명령어들을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거나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꼭 써주어야지만 제대로 컴파일 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구조를 좀 잘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자, 내 홈 디렉토리에서 mkdir라기를 멀티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고 멀티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앞선 자료에서 살펴봤던 3개의 소스 코드를 각각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입력을 마치면 저장하고 벗어난 후에 두 번째로 simpio.h라는 헤더를 작성을 해볼게요. 정의되어진 심볼 네임은 어떠한 형태로도 상관없지만 if not define에서 사용한 내용과
이 샵 define에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반드시 같은 심볼 네임을 정의를 해줘야지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샵 endif 다음에는 심볼 네임을 따로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더 파일의 작성을 마쳤으면 역시 저장하고, 자, 마지막으로 simpio.c 작성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getInteger라는 함수 하나만 두었지만 사실상 실수를 입력받는다든가 문자나 문자를 입력받는 그런 함수들도 추가해서 입력에 대한 유용한 그런 함수들의 묶음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소스 파일들을 모두 작성을 끝마쳤어요. 자, 이것을 컴파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작성한 것처럼 gcc라는 명령을 통해서 -5 옵션 주기를 myprog라는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되, 이제는 main.c와 또 simpio.c라는 두 개의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 수행하면 잘 실행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myprog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myprog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라고 하면 학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학년을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고 엔터 입력해주면 입력되어진 값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출력문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단일 소스 코드로 작성한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제는 두 개의 소스 파일을 각각 컴파일한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실행 파일을 위해서 여러 개의 소스 코드가 작성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보면 개별적인 소스 코드들을 매번 이렇게 컴파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면서 10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되어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소스 코드가 수정됐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 한 번에 컴파일하게 되면 매번 10개의 소스 코드를 다시 컴파일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소스 코드가 지금처럼 굉장히 짧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스 코드 하나마다 수천 라인 되어지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매번 컴파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GCC로 컴파일할 때 -c 옵션을 부여해 주게 되어지면 각각의 소스 파일마다 하나씩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얻을 수 있고, 그 오브젝트 파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링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10개의 소스 파일 중에서 내가 수정되어진 소스 파일만 다시 컴파일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면 나머지 9개의 오브젝트 파일들은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저 하나의 실행 파일로만 링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myprog라는 프로그램은 일단 지워봅시다. 두 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되어 있을 때 gcc 하기를 -c 옵션 주어져서 main.c를 컴파일해라 라고 한다면 main.c에 대해서 main.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gcc 하기를 -c 옵션 주어져서 simpio.c를 컴파일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simpio.object도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main.object와 simpio.object 이 두 가지 오브젝트 파일을 준비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gcc 하기를 -5 옵션 부여할까요? 현재 myprog라는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기를 main.object와 simpio.object라는 이제 오브젝트 파일들을 가지고서 링크만 다시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도록 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myprog라는 프로그램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main.c를 수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main.c만 다시 컴파일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simpio.object 파일은 그대로 이용을 해서 빠르게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경우 보면 소스 파일의 개수만큼 내가 따로따로 컴파일하는 일들을 반복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모든 소스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작업들을 매번 명령행 모드를 통해서 입력해서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 중 어떤 소스 파일을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있는지를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각의 파일들에 대한 마지막 수정 날짜와 또 의존 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런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또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동 빌드 도구로서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